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쌍꺼풀 수술을 하면 반드시 눈매 교정을 세트처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눈매 교정 잘못하면 말, 눈, 광이 아니고 광기만 남은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재봉틀 리아이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전희호준입니다.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 수술이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에 비유를 하자면요, 커튼이 창문을 많이 가려서 창문이 조금만 보이는 경우에 커튼을 걷어내는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커튼을 아무리 걷어도 이 창문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요, 이 창문 자체, 이 틀을 넓히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눈매 교정 수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눈 뜨는 힘은 좋은데 눈 위가 피부라든지 지방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에 피부와 지방만 가볍게 해줘도 눈이 또렷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가성 안검하수, 가짜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눈 뜨는 힘은 약한데 눈매 교정을 하지 않고 쌍꺼풀 수술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쌍꺼풀은 점점 희미해지면서 높아지는, 그러면서 점점 눈은 더 졸려 보이게 되는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나의 눈 뜨는 힘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피부나 지방이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인지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창문과 커튼에 비유하긴 했지만 실제로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상안 건거근이라고 해서 눈 뜨는 근육이 이 딱딱한 건판에 붙어서 눈을 뜨게끔 만드는데요. 이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 눈 뜨는 근육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서 이 건판이 더 당겨지게끔 해서 검은 동자의 노출량을 높여주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은 눈 뜨는 근육의 힘이 간접적으로 피부에 전달돼서 우리가 쌍꺼풀이라고 부르는 피부 주름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둘 다 눈 뜨는 근육의 힘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를 보면서 눈매 교정 수술, 안검하수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대학병원 안과에서 선천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받으시고 난 후에 안검하수가 다시 재발하여 눈 뜨는 근육의 힘이 1에서 2mm 정도로 굉장히 약한 상태였습니다. 안검하수 재수술 중에서도 환자분 나이가 어렸을 때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경우가 사실 토안, 즉 눈이 안 감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우측은 공통분막을 이용한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시행했고, 좌측은 상안검거근 전진술이라고 하는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하고 2주째 경과 사진입니다. 선천성 안검하수여서 1mm 정도 과교정 해놓은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좌측도 안검하수 수술을 하시는 건가요? 헤링 법칙 때문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어떤 시소가 있다고 치면은, 환자분 눈이 원래 수술 전에는 오른쪽 눈이 좀 작았었죠. 그러면 오른쪽 눈을 제가 눈매 교정 수술, 안검하수 수술로 눈을 키우게 되면 반대로 왼쪽 눈이 작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처음 왼쪽 눈보다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왼쪽 눈에도 눈매 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링 법칙은 모든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긴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양쪽 눈 크기를 면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환자를 보시면요, 양측 눈이 모두 놀란 눈처럼 과도하게 커져 있는 상태고, 특히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전에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과교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양측 모두 눈 크기를 줄이는 퇴축 교정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하고 2주 후 사진이고요. 놀란 눈이 잘 개선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한 후에 눈매 교정 재수술 또는 퇴축 교정 수술이 참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매 교정 수술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작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안구 건조증입니다. 사실 눈매 교정뿐만 아니라 모든 눈 수술은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눈이 시리고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기도 하고, 역설적이게 눈물이 자주 나기도 합니다. 눈이 마르니까 몸에서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키려고 눈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둘째는 토안, 토끼 눈이라고 해서 눈이 안 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안검하수의 정도, 눈 뜨는 근육의 힘을 잘 파악을 해서 눈매 교정 수술 방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수술을 해야 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무섭다고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눈매 교정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 수술의 차이,
그리고 눈매 교정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눈뜨는 힘이 약하고 눈의 크기가 작을 때는 적절한 눈매 교정 수술 방법을 선택한다면 안구 건조증과 토항과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눈매 교정이 잘못되었다 혹은 눈매 교정은 부작용만 많은 위험한 수술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눈 재수술 총론에서 설명드린 눈 재수술의 대원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은 쌍꺼풀을 올리는 수술은 쉽습니다. 작은 눈을 키우는 눈매 교정 수술은 쉽습니다. 하지만 높은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 과도하게 놀란 눈을 줄이는 퇴축 교정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이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남 재봉틀 리아이 성형외과 조정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